안녕하세요. 테일러 콘텐츠 양양준입니다. 오늘 뉴스 읽기 시간에는 현식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영화 컨테이전의 각본가 스콧 제트 번스의 최근 인터뷰도 함께 같이 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인터뷰는 3월 11일자 매체 슬레이트 그리고 3월 14일자 매체 인디와이어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의 2011년작 컨테이전은 전염병 바이러스 관련 영화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개봉 당시에는 사실 대중의 이목을 그렇게 사로잡은 작품은 아니었어요. 흥행도 본전치기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6천만 달러 제작비에 1억 3천만 불 정도 벌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컨테이전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청 대여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영화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의 시발점이나 확산 경로 등 많은 부분이 코로나19와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으니까요. 이게 메르스 때도 좀 재조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제작 당시에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그 CDC의 자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직접 전염병과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각본가 스콧 제트 번스에 의하면 영화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이 영화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과학적인 팩트에 기반을 했다고 봐야겠죠. 영화의 내용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현실을 잠깐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현실 중에서도 그 국내 상황은 뉴스로 이제 다들 익히들 알고 계실 테니 그 미국이 어떤지 좀 볼까 해요. 스콧 제트 번스의 인터뷰 내용이 대부분 미국과 관련되기도 했고요. 네. 북미는 일단 최근 들어서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했어요. 그동안 이게 미 보건당국에서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 톰 행크스와 리타 윌슨이 확정 판정을 받고 NBA 시즌이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 중이라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까지 발표가 되니까 이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13일 기준으로 이제 국가 비상 상태가 선포되었고 19일 이제 어제 기준 미국 확진자는 9,3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도 150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스콧 제트 번스는 1월부터 사실 수상한 기운을 좀 감지했다고 해요. 네. 당시 정부나 언론의 발표와 달리 상황도 훨씬 심각하고 지금과 같은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번스는 인터뷰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싶지 않았을 정부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팩트를 너무 축소해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좀 대비할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사재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어요. 번스의 인터뷰에서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각본 집필할 당시에는 이렇게 과학을 믿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부가 팬데믹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좀 그렇죠. 미국이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전 당시 함께 이제 했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행보를 굉장히 문제 삼았다고 짚었어요. 정부가 CDC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을 감축하고 국토보안부에 있는 팬데믹 예방팀이라고 있었나봐요. 근데 이것까지 해산을 시키면서 위 전역을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 전문가분들의 입장이라고 해요. 번스는 여기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립보건원 안소니 파시 박사가 이제 언론 앞에 서려면 이제 마이크를 잡으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발표 내용을 검열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대요. 네. 참
컨테이전에서의 미 정부의 대처를 생각하면 사실 영화보다 현실이 지금은 조금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번스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컨테이전에 등장했던 MEV1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성도 상당히 높았고 그 치사율도 20%대였던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였어요. 극중 이제 총 2,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였죠. 반면 코로나19의 재생산수, 이게 그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재생산수인데요. 그 재생산수가 3 정도라고 합니다. 홍역은 재생산수가 12 정도였고 이외에도 뭐 소아마비나 천연두 등의 이제 바이러스들도 코로나19에 비해서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네,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실상. 번스는 지금도 밤낮 없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이 더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도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제 손 씻기 등을 실천하면서 예방에 힘써야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일러 콘텐츠 양현준이었습니다.